이곳이 이제 옛날에 그 미국 창고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장소를 처음 와봤는데 이런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고 그 뭐 이 창고의 내력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좀 더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창고 성격을 뭐 어떤 창고였고 어떤 활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얘기 좀 예, 예, 그렇죠. 왜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걸 자연스럽게 말씀 좀 나눠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 석탄공사, 그러니까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이 도계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석탄을 캐는 데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6월 달, 5월 달인가 6월 달에 이제 문을 정식으로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석탄을 캐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석탄 산업을 이제 막을 내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이제 이 남아 있는 어떤 그 석탄 유산, 그러니까 산업 유산이죠, 사실 일종의.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그런 고민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문을 닫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계에서는 그러면 의미 있는 어떤 행사를 하자. 그게 마침 이제 10월 달에 도계 번영에서 십십 행사라고 해서 그 마을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창고를 열었죠. 이 문을 닫았으니까 여기 처음 들어온 거 다들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들 처음이었어. 잊어버렸던 공간이지, 잊혀졌던 공간인데 그 전에는 그냥 이 석탄공사에서 자재 창고로 막 쓰레기 같은 것들 뭐 남아 있는 뭐 자재들 여기다 이제 처박아놨던 거죠. 근데 이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문을 개방을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놀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세월이 이렇게 이게 반세기가 넘은 건물인데 나무 구조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사진전을 하자. 광부 사진전. 그래서 광부 사진전 막 붙여놓고 했는데 그 광부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 익숙하잖아요. 너무 진부한 거야 자기들이 생각해도. 행사 때마다 광부 사진 뭐 걸어놓고 또 얼굴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도 안 좋잖아요. 광부들은 또 자기 얼굴이 올라가는 것들 또 남이 또 사진 올려놓은 것도 안 좋고 해서 그러던 차에 그 번영회 여기 도계읍 번영회 회장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그러니까 사진보다는 뭐 다른 것도 전시를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좀그 행사를 좀 멋있게 좀 하고 싶은데 뭐 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좀 와서 좀 봐주시면 이렇게 좀 작품이 있으시면 걸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딱 와서 보니까 어휴 저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이나 저쪽 그 바닷가 쪽에 소금 창고 정도나 근데 거기는 위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 회벽으로 되고 시멘트로 다 돼 있고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 있는 곳이 지금은 그러니까 숙한지대 저 정선이나 태백이나 다 없어졌어요. 다 없애버리고 다 철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 일단 제가 작품이 없어서 집사람 작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걸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술 작품이 여기 걸리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딱 보시더니 이건 진짜 명물이다.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얘기를 했지. 이건 그냥 과거에 지금 원래 계획은 여기가 다른 걸 부시고 창업 공간을 뭐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보존을 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됐던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부시지 말고 보존을 합시다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 지역 사람들 못 믿겠더라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건 읍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예산대로 계획된 대로 처리하려면 이걸 철거하고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 저 우리 박진아 작가님이 장흥에서 전시를 하고 계셔서 작품이 이제 어차피 강화도로 가야 되면 이 거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모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걸어놓으면 딱 다른 사람보다도 박진아 작가님 작품이 여기 걸려야 딱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야 잘됐다. 그래서 이제 강호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일로 모셨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서 걸어놓고 나니까 이제 아, 좀 달라져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앞으로 미술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방 전시 강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하게 됐는데 거기는 미술관이고 뭐저
굴림 미술관이고 여기는 지금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 뭐 굉장히 현장성이 남아 있는 뭐랄까 그런 상황인데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처음에 와서 이 작품이 여기에 과연 그림을 걸어놓으면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울림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했는데 생각보다 어 재미있는 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이종원 선생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전시하게 해서 하여튼 일단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작품으로서 여기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박진환 선생님 작품만 한 게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또 그러냐면 선생님 작품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이 탄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에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영위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진짜 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 사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포함해낼 수 있고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작업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여기다 만약에 꽃 그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트페어에 있는 그런 뭐 현대미술을 하는 걸 걸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잘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 딱그 DP 할 때 그림 딱 걸려지는 그 모습 순간 보고 역시 맞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림을 펼쳐 35점이에요. 작은 작품은 아니고 이제 대작으로 35점인데 막상 해놓으니까 그 울림이 메시지가 뭐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으로 뭐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이렇게 이런 변화가 속에서 이렇게 또 이런 게 가능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제 그림을 그리는 바탕 생각이라 할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어 우리 현실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도 좀 껴안고 같이 또 뭐 상생해 나가고 하여튼 이런 데 이제 내 관심이 쭉 있고 그동안의 작품을 쭉 뭐 현실주의라고 할까요? 민중미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걸 쭉 지향해 온 사람으로서 마치 마치 좀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선생님 지적했듯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삶의 미술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개성적이면서도 그렇게 호흡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낯선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저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은 이번 전시에 이제 전시를 갖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야 이제 좀 금방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림 작업 세계라는 게 이번에 이제 몇 점 특히 이 공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신경을 썼던 작품들인데 동학을 좀 염두에 둔 동학의 수훈 선생님 동경대전을 읽으면서 발상했던 작품들을 좀 이번에 몇 점을 특별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또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선 어떠세요? 이번에 객관적으로 내 작가가 말고 이번 전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이라든지 이거는 아까 이제 동기는 얘기했는데 약간의 감상평 또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동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박약하고 짧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여기가 가진 이 석탄공사 미국 창고가 가진 어떤 역사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 목조로 만들어진 이 구성 요소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박진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학에 관련된 부분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좀 있고 여기에 있는 색채 작품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걸고 나서
제가 한 번, 두 번 제가 아침에 8시에 이제 문을 열고 저녁에 6시에 문을 닫고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올 때마다 한 바퀴씩 돌죠. 지금 어떠냐면 이 그림들이 스스로 여기에 안착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계속. 그 여기가 너무너무 이 뭐랄까 이 지금 그 갈색이에요. 이거 사실은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도료가 오래된 무슨 도료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나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갈색의 어떤 느낌들하고 여기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물림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선생님의 작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반 전시장에서 보고 있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훨씬 더 돋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하얀 벽면에 전시관에서 전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사실 그냥 내 그림에만 천착을 하고 내 그림이 좋은 장소에 이렇게 딱 어울릴 만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이 공간하고 선생님의 그림하고 여기에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동화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한데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하루 전번 와가지고 금방 감상하고 갈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요. 벌써 저는 이제 한 달 가까이 여기 문을 닫고 열고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제 눈을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런 계기를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내 그림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제 이런 얘기도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럼 당신 작품이 이렇게 뭐랄까 지향하는 바는 또 뭐냐 이제 이런 얘기도 궁금하고 그럴 텐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말씀 안에 이제 작품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 작품 특히 그림은 살아있는 생명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여겨야 된다는 어떤 그 의식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림이 담고 있는 어떤 영성, 영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쭉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 물음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자아란 거 화가라는 한 개인의 자아라는 게 하나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내 물음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자아성이라는 게 나로 국한된 그 하나일 뿐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계속 거듭되는 물음을 지녀왔고 그 물음의 응답으로서 이제 내 그림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동학 얘기가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였는데 동학 얘기에 대한 뭐 이념적 어떤 지향이라든지 그의 일치성 이런 거는 두 번째로 하고 그러면 왜 내 나름대로 그 수훈 사상 또는 동학 사상에 자연스럽게 경사됐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 그런 또 수훈의 그 식기들을 보면서 또 작업 창작하는데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정신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노력했나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핵심이 물음이 그 핵심적 물음이 자아의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이 선생이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나는 나로 끝나는 거라는 느낌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아니 저도 지금 뭐 계속 선생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작업하는 작가이다 보니
예, 그러면서 항상 저도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생겼었고 또 그걸 담아내려고 또 노력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게 이제 작업의 어떤 스타일이 또 그런 못하는 어떤 한계도 있고 지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건 정교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자기 내용을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갖다가 화면에 옮기는데 제약도 사실 좀 있고 물론 예,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오칠이 가진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오칠이 물성 자체에다가 좀 관심을 더 많이 뒀어요. 이게 화면으로서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또 다른 나에 대한 부분 혹은 내 주변에 대한 부분 내 혼자의 고민들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고민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입하고 화면 속에 들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데 오칠 자체가 약간의 어떤 우리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끈적끈적하고 아주 강렬하고 그 재료 자체가 드는 그것이 사실은 저한테 좋아서 그걸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가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하는 쪽으로 그 재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 어쨌든 예술가로서 같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눈다면 나는 나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림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하는 어떤 그 물음 그게 과연 나는 나만인가 박진아는 박진아일 뿐인가라고 하는 질문 의문에서 시작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쭉 그림을 한 45, 50년, 40년 이상 이제 붓을 잡으면서 제일 나한테 크게 지금 있는 게 뭐냐면 내 그림은 내가 그린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내 그림은 내가 그린 것만이 아니다. 이 문제 의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그린 그림을 당신이 외에 누가 공동 작업을 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지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내가 전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내가 전체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전체일 수 있다. 그게 이제 맥락을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맞아. 아시천. 내가 곧 하늘이요. 천시야. 어? 하늘이 곧 나요. 아즉천. 내가 바로 하늘이고 그런 전체성 안에 이미 그 동학 사상에서 그 전체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파한 그게 수분의 어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70년대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이제 뭐 한참 사실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박정희였는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대통령이 박정희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억압성 강제성에 대한 알게 모르게 어떤 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억압성에 대한 저항 의식이라고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약간의 회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출발되면서 그림의 세계가 물음의 세계에서 이제 그림의 단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응답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강제성이나 억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게 과연 인격성과 인간성에 맞는 것이냐 뭐 이제 회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초기 민중미술의 그 주류에 저도 동의하고 또 거기 길을 같이 걸어오고 현실주의 그 미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우리 이종훈 선생님도 그 큰 뜻에서는 또 이제 당연히 후배지만 이제
그런 것이 같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좀 짧게 정리하자면 내가 이 뒤편에 있는 이제 작품 세 점이 제목이 우음이에요. 우음. 그러니까 우음이란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동경대전에 순 큰 선생님의 이제 그 저 소위 말하면 시편, 저 우음이란 뜻이 우연히 읊다, 읊다. 그러니까 문득 읊다, 네, 우연히 읊다, 뭐 그런 시편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시편 중에 저게 딱 나를 이렇게 딱 잡는 시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인, 내가 좀 그 시편을 약간 이제 지금 기억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인드구, 하인드구 능인 능인할, 그러니까 하인득우 능인할. 그 다음에 세일 일세 종풍 임거래, 뭐 이런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우음의 시기가 있는데 그걸 잠깐 이제 뜻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뭔 얘기냐면 누가 비를 얻어서 능히 사람을 이렇게 뭐 정말 사람답게 활성화시 뭐 활발하게 할 것이냐, 소생시킬 것이냐, 사람 이 세계를. 그럴 때 그 득우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득우란 말이 재밌어. 그다음에 일세 종풍, 한 세상에 따르더라. 이거 어떤 바람 따라 한 세상이 흘러가더라.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시기가 이제 저한테 꽂혀서, 사실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범위에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이게 자기 삶이라는 게 지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내 표현을 하면은 지상에서 하늘까지 이제 그 시야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 지하까지 좀 더 봐야 된다. 화가는. 그러니까 시야가 그냥 지상에서 하늘까지가 아니라 지하에서 하늘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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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 고통, 험한, 그러니까 힘듦,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우리의 그 과거 기억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뭐 어떤 이 그런 거를 이렇게 우음이라는 걸로 해서 내가 그려본 작품인데, 아무튼 동학의 핵심, 제가 이제 동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동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했던 게, 동학은 무슨 교리를 뭐 엄격하게 그 적용시켜서 그 삶에 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전체라고 하는 거를 사색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게 그림이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뭐 보통 동학 그림 그림은 전부 다 뭐 어떤 그림으로 일관하게 마련이냐면 전봉준 초상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일별하기 마련인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이, 내가 전체임을 사색하는 문제, 또 전체가 나라는 거를 또 사색하는 문제. 저는 이제 동학의 기본 개념은 그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채로워요. 여기 작품도 있고 낮도 있고, 내가 그럼 밤이냐? 아니다. 낮의 속성도 있고, 또 내가 낮이냐면 밤의 속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생명성, 뭐 그런 뭐 어쨌든 무의유화의 세계, 거침없는, 억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신성, 나는 그게 동학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르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미국 창고 저 작품 전시 중에 내가 특별히 두 점을 동학 관련 두 점을 했는데 하나는 영소고 하나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우음인데 이거는 영소예요. 영소라는 뜻은 동경대에 나온 시문의 그건데 영소라는 뜻은 밤을 노래함 이런 뜻이에요. 영소 을풀영 밤을 읊다 밤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대목을 굉장히 딱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 밤이라는 문제예요. 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두운 밤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무분별한 모든 게 만물이 평등한 느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밤을 노래하다라는 그 시편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이 쭉 이렇게 그 영소라는 시편을 쭉 보면서 적어놓은 식기를 보면서 내 느낌은 뭐냐면 어두운 밤을 이 양반이 노래한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무한한 평등성, 공정성, 뭐 이런 거, 억압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강제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한 노래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절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한 대목을 딱 하는 게 뭐냐면 어, 바람이 올 때는 에? 어, 흔적이 없고 풍내 풍내유적이지 흔적이 있고 바람이 올 때는 흔적이 있는데 풍내유적 거무적 갈 때는 흔적이 없다. 그 다음에 월전고우 매시전 달 앞에서 다시 뒤를 돌아서 또 다시 그쪽을 달 향해 보니까 거기도 달 앞이더라 이런 뜻. 그 광활하면서 뭔가 강제되지 않는 그 어떤 무분별한 어떤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수훈의 이 그 어떤 시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 게 진짜 그 특성을 사실 보면 몇 점이 상징적인 거는 철책도 있잖아요. 철책 밤을 노래한다는 말 그것을 하면서 이 분별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거리낌을 치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으로 무엇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쫙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런 바다 같은 화음의 세계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영소라는 작품으로 만들어 본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됐어요 이 작품은. 그래서 사실은 왜 밤 영소인데 밝으냐 이렇게 그림이 그 아까 이제 그걸 밤으로 어두운 밤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광활한 대자연의 무분별한 자율성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이제 내가 동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의 몇 점의 작품 중에 이제 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물음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던 그림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된 거예요.